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또 19강 수업이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이번 19강 수업도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자, 우리가 이번 19강 수업에서도요, 저번 18강 수업에 이어서 경찰 행정법 파트 중에 경찰 조직법, 그리고 그 경찰 조직법 상에서도 경찰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즉 권한의 대리 위임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훈련과 직무명령권에 관한 부분, 특히 대표적인 법령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175페이지에 217번 문제. 자, 이 217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7번입니다. 훈련과 직무명령. 자, 여러분 훈련권과 직무명령권의 비교 구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단골 출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훈련과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 그리고 실질적 요건을 여러분들 꼭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것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면 가항부터 마항까지 옳고 그름을 분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항. 훈령의 내용은, 자, 훈령의 내용. 뭔가 형식적 권한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화급 간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훈령의 형식적 요건 3가지 중에 하급 간청에 독립된 범위에 속하지 않아야 그것이 바로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하였죠. 자, 하급 간청에 직무상 독립된 범위가 이미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데 독립된 범위인데 상급 간청이 그 독립성을 침해해서 훈령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급 간청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이 결론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급 간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이 훈령의 형식적 요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가항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나항 보겠습니다. 직무명령은 상관이, 즉 상급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자 여러분들 직무에 관하여입니다. 직무 이외의 내용은 특히 부하 공무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직무명령권을 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직무명령은 첫 번째 조건 상관이, 두 번째 조건 직무에 관하여, 세 번째 조건 누구에게? 부하 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요. 자, 직무명령권. 자, 그 의의는 간단합니다. 상관이, 즉 상급 공무원이 그 부하에게, 즉 부하 공무원 또는 하급 공무원에게 직무상 바라는 명령을 직무명령권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 자, 직무 인과성,
자, 이 직무 인과관계성과 관련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은 직무명령권이 성립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직접적 직무인관성이라는 것은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 라는 직무명령이 있고, 간접적인 것은 너의 용모, 특히 머리가 너무 기네? 좀 단정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것들은 직무와의 간접적 인관성이 인정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무명령권이 인정이 된다. 다만 사적인 부분, 즉 직무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직무명령권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과 연계해서 다항에 바로 나오네요.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당연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라운 봅시다. 훈령의 의의를 또 설명하고 있죠. 일반적 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할 수 있고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마음 봅시다.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 자, 여러분들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은요, 훈령의 형식적 요건 3가지와 일단 3개가 동일하고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면 법정의 형식 절차가 있으면 그것을 준수할 것 혹은 구비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할 것. 자, 여러분들 권한이 있는 상급 관청이 발할 것. 이러면 훈령의 형식적 요건이죠. 그런데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발할 것. 유사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상관이 발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 여러분 구분하기 쉽습니다. 자, 다음. 부하 공무원의 직무 범위 내의 사항일 것. 자, 이것을 훈령의 형식적 요건으로 변화시키면 하급 관청의 직무 범위 내의 사항일 것. 유사하죠?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 부하 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여러분, 이것을 훈령에 대입시키면 하급 관청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내의 사항이 아닐 것.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 3가지는 하급 관청이냐 또는 하급 공무원이냐 상급 관청이냐 상관이냐 이거에 따라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에는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 또는 구비할 것 또는 준수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총 4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75쪽에 보시면 참고의 내용으로 훈령의 요건,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자, 그리고 직무명령의 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자, 그런데 여러분 딱 보시면요. 훈령의 실질적 요건, 직무명령의 실질적 요건 내용을 읽어보시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맞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훈령의 형식적 요건 3가지, 그 다음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 4가지 중에 3가지 거의 내용이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이 4가지니까 앞에 1번, 2번, 3번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과 비교 구분하시면서 대동소이하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4번에 해당하는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지킬 것, 구비할 것, 준수할 것,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 4번 그것만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암기해 놓으신다면
훈령의 형식 요건, 실질 요건, 직무명령의 형식 요건, 실질 요건, 여러분들 구분하는 거 절대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다음 218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18번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여러분들 이 대통령령 규정 엄청나게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결국은 기역부터 리을까지 옳고 그름 살펴봐야겠죠. 자,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여러분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수임 및 수탁 기관의 수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여러분들 뭔가 취소 정지가 나올 것 같죠? 이럴 경우에 취소 정지는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여러분들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제가 임의 규정 그거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볼까요? 자, 여러분들 위임 및 위탁 기관은 수임 및 수탁 기관이 사무를 처리할 때 그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 이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랬죠. 5가 되겠습니다.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책임의 법적 효과가 수임 기관 또는 수탁 기관에 귀속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전 승인, 협의 이런 거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디귿 봅시다. 자, 여러분들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 그것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법적 기속이 변경되니까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다. 여러분들 맞죠? 위임 및 위탁의 법적 성질만 이해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위임 및 위탁 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은 당연히 있죠. 지휘 감독 책임.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봅시다. 자, 수임 및 수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는 법적 귀속, 법적 효과의 귀속 변경.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의 명의로 한다?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게 위임 및 위탁이고, 여러분들 대리는요? 대리는 누구의 명의로 합니까? 대리 역시 대리기관의 명의로 현명주의로 하지만 여러분들 그 법적 기속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피대리관청에게 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도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8번 문제의 정답은 총 4개, 이 4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219번 봅시다. 자, 여러분 219번 똑같습니다. 훈령과 직무명령권 비교네요.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역,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직무 인가성이 없죠. 그래서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너무 쉽죠?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볼까요? 여러분 니은은 훈령의 의인데 일반적 추상적 사항 발할 수 있죠. 개별적 구체적 사항 발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한다.
여러분 훈령하고 직무명령 둘 다 법률 유보의 원칙, 즉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완화 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X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봅시다. 훈령의 종류,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훈령의 종류 맞죠? 이 중 예규, 여러분들 이 예규의 의인데요. 여러분들 예규는요, 한번 발해지면 장기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규라는 것은 반복적 사무를 처리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변동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쭉 이어진다. 경찰청 예규.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미음.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상급 경찰관청이 하급 경찰행정관청에게 명하는 건 하급 관청이 그 자체도 지켜야 되지만 하급 관청에 속해 있는 내부 공무원도 그 훈령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도 가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 가질 수 없죠. 왜냐하면 직무명령이라는 것은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바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은 직무명령이지 훈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음은 O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니은,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20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권한의 위 그리고 권한의 대리 이것과 비교 구분해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론적 내용을 설명할 게 많은데요. 여러분들 교재 177페이지 해당 220번 문제의 참고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표를 통해서 권한의 대리, 위임 관련된 구분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대리, 위임, 그 의의와 관련해서도 본질적인 내용 잘 이해하시면서 이 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만 넣어 놓으시면 앞으로 대리, 위임 이런 문제 나오면요 껌딱지입니다. 정말 쉽게 맞추실 거고 아 이거는 내 점수를 높이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 바로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보기 1번 봅시다. 임의 대리는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자,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O입니까? X입니까? 자, 여러분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피대리 관청이 있습니다. 이 피대리 관청이 대리기관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대리기관이 피대리 관청을 위하여 대리권 수여를 받았잖아요. 이 수여를 받는 것이 일정한 신임관계에 의해서 수여를 받죠. 그래서 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 플러스 피대리관청의 효과로서 대리 행위를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현명주의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대리라는 것은 이 대리기관이 또 다른
기관에게 다시 한 번 더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임의 대리는요. 신임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복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복대리의 성격은요. 임의 대리에 해당한다. 여러분 당연히 O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여러분들 복대리의 성격이에요. 성격 그 자체는 임의 대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일정한 암기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원칙적으로 대리관청이 대리관청을 다른 말로 대리기관이라고 하겠죠.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여러분 이거 O입니까? X입니까? 자, 보시면요. 대리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행사는 하지만 법적 효과는 피대리관청에게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소송의 피고는 바로 이 피대리관청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리행위에 의하여 법적 효과의 귀속 변경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리권을 준 피대리관청이 그대로 법적 효과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소송의 피고도 피대리관청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여러분 수임관청이 여러분 이것은 대리가 아니고 위임이죠. 위임을 받은 관청 수임관청 수임관청이 권한에 위임해서 쟁송의 당사자가 된다. 대리와 다른 거죠. 맞죠 여러분? 위임이 있게 되면 법적 효과가 수임관청에게 귀속되니까 그때의 쟁송 당사자는 수임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20번 문제의 핵심은요. 대리와 위임에 있어서 법적 효과의 귀속 변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확실하게 안다면 보기 3번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177쪽 페이지 그 참고사항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221번 봅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여러분들 이 문제 우리 계속 풀어보고 있죠? 반복되게 출제되고 있는 중요 논점이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이거 쉬울 거예요.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예요, 여러분. 여러분, 위임은요,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부 위임이에요. 그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들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위임의 의조,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자, 여러분들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임의 규정. 맞죠, 여러분? O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안 읽어도요. 우리가 지문들이 너무 눈에 익어서 근데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꼭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위임 및 위탁에 있어서 위임 위탁기관의 지도 감독 인정되죠. 그리고 위임 위탁기관은 수임 수탁기관이 위법 부당한 업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잘 감독한 후에 위법 부당한 사무를 수행하면 그 사무 수행에 대하여 취소 또는 정지시켜야 한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그것만 잘 구별하시면 보기 2번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다. 맞아요.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긴 있지만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지휘 감독 책임이 있죠. 근데 여기는 지휘 감독 책임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 처리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도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22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훈령에 대한 설명. 훈령권 관련하여 단독 문제로 나왔네요. 일반적으로는 직무명령권과 비교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옳은 것은 여러분 이제 이런 문제 여러분들 쉽겠죠? 봅시다. 훈령은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훈령과 직무명령권은 법률 유보의 원칙,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률 유보의 원칙이 완화 또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옵니다. 그러나 법률 우위의 원칙은 적용되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봅시다.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사항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여러분들 속하지 않는 사항이어야 되죠. 그래서 X입니다. 훈령의 형식적 요건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하급경찰행정관청의 법적 행위가 훈령을 위반한 경우, 자 여러분 훈령을 위반했어요. 대외적 구속력 없잖아요. 그래서 대내적 책임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위반이 있다, 훈령 위반이 있다고 해서 법원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고 따라서 그 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따라서 O가 되겠습니다. 다만 대내적 책임으로서 징계 책임의 대상은 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계속 논리적 연계를 하면서 푸시면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봅시다. 훈령은 일반적 추상적 사항, 개별적 구체적 사항 모두 발할 수 있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기읍, 디귿, 리을 3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령, 그리고 직무명령, 의, 형식, 실질 요건 이러한 것들만 잘 구분한다면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여러분 223번 봅시다. 자, 여러분 또 유사한 문제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도 엄청 쉬울 거예요. 자, 여러분 1번 봅시다. 위탁이란, 자 여러분들 위임이라는 건요, 위임이란 권한의 일부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면 보조기관에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 다음 지방자치단체장. 자, 이렇게 모두 맡길 수 있는 게 위임이고요. 위탁은 구별되는 게 뭐냐면 권한의 일부는 맞는데 권한의 여기가 하급이란 말이 빠졌네요. 위탁이란 건요, 여러분들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위탁이라는 것은 위임과는 구별되게 다른 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임과 위탁은 일단 권한의 일부를 맡기는 것은 공통적인데 어디에 맡기느냐? 위임은 보조기관, 그 상급 경찰관청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거고요. 위탁은요, 관련성이 없는 다른 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을 우리가 위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임과 위탁의 구분하실 수가 있으셔야죠.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권한 중 일부 그리고 다른 행정기관. 이것이 바로 위탁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봅시다. 수임 및 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위임 및 위탁 기관에 있나요? 아니죠. 그 책임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죠. 여기서 있다라는 것은 수임 및 수탁 기관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1번 수임 및 수탁 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하죠. 그리고 그 책임도 수임 및 수탁 기관이 법적 책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위임 및 위탁 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여러분 취소 정지권, 임의 규정 5조. 자, 다음 여러분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이관, 강행 규정이었죠. 그래서 하여야 한다 5조. 여러분들 이 보기 3번, 보기 4번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위임 및 위탁, 법적 성질만 잘 파악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그냥 한 번 읽고 바로 답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 자랑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험 공부라는 건요. 일단 가장 먼저 강의의 요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강의, 자습, 복습, 자기주도학습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강의의 요소는 약 30%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복습. 여기에는 책을 읽는 거, 그러니까 리딩도 있고 암기도 있고 연상작용 이런 것도 있겠죠. 저는 진짜 수험 공부는요. 이 자기복습이 7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도와주는 일종의 도구적 개념이지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절대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바로 자기복습이에요. 자기복습. 그런데 이 자기복습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리딩이에요. 리딩. 여러분 암기도 중요하고 연상작용도 중요한데요. 일단 여러분들 교재를 읽는 거에 있어서 실증을 느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소설책 읽듯 읽는 연습을 많이 해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건 읽다가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미치도록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선생님이 뭐 두 문자 따주시고 어떻게 잘 암기할 수 있는지 암기 팁을 드리잖아요. 연상작용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이 리딩입니다. 리딩. 영어 리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분들 기본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한글 리딩이에요.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것을 읽을 때 애초부터 막 집중해서 모든 걸 암기하려고 읽는 것도 있고요. 그냥 편안하게 소설책 읽듯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게 생기냐면요. 이게 웃긴데 제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형상화돼요. 이게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기 3번, 4번이에요. 저는 이거 절대 안 까먹겠죠. 안 잊어버리겠죠. 왜냐면 여러분 위법 부당한 수입 및 수탁기간의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 무조건 위임 및 위탁기간은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머리에 박아버리는 거야. 제가 많이 읽어서 형상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인력 및 예산은 이관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읽고 그리고 중요한 거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계속 암기하니까 제 머릿속에 다 연상이 되고 결국에는 문제를 풀 때마다 떠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공부의 핵심은요. 리딩이라고 봐요. 리딩.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일단 암기를 떠나서 기본서나 교재를 읽는 것을 지겨워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수험의 첫 발걸음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겹더라도요.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어떻게 하냐면 제 뭐 연구실이든 집이든 딱 앉아서 교재를 읽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가끔 저도 지겨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거 개인적인 공부법인데요. 지하철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요. 서울 지하철은 외선 순환이 많거든요. 그리고 뭐 제 고향 부산도 있고 또 지방의 지하철을 타면은 외선 한 바퀴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출발역에서 종착역이 있잖아요. 그냥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하철에서 딱 자리가 나면요. 무조건 앉아서 여러분들 책 피고요. 그냥 소설책 읽듯 읽는 거예요. 제가 공부가 진짜 안 될 때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웃기지만 또 제가 그냥 강조드리지만 이 리딩의 중요성. 여러분 이게 공부의 핵심입니다. 읽는 것을 지겨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많이 읽으세요. 그게 수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는요. 여러분들 형상화됩니다. 형상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24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224번 훈령 문제가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거는 이제 쉬울 거예요. 훈령의 형식적 요건 3가지 있었죠. 자, 훈령권 권한이 있는 상급 관청이 발할 것 맞죠? 하급 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일 것 맞죠 여러분? 하급 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이 아닐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뭡니까? 정답이 X죠. 이런 답 바로 나왔죠. 그래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것이 아니어야 상급 경찰관청이 훈령을 발할 수 있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보시면 실질적 요건. 여러분 이건 간단하죠. 내용의 실현 가능성, 내용의 적법 타당성, 그 다음에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훈령은 일반, 추상, 개별, 구체 모두 발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훈령은 구성원의 변동이 있어도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래서 옵니다. 다만 여러분 직무명령은 구성원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효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22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 225번 봅시다. 여러분 정말 단답형 문제죠. 형식적 요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답 바로 나오죠. 2번입니다.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이것은 실질적 요건이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땡큐죠. 그런데 여러분 땡큐 아닙니다. 남들도 다 맞춥니다. 자, 다음 여러분 22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26번 행정관청의 권한의 대리예요. 권한의 대리. 자, 여러분들 이 권한의 대리는요, 크게 여러분들 뭐 대리의 의의, 이러한 것들 당연히 아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 대리의 종류. 여러분 당연히 아셔야죠. 임의 대리와 대리권 수여행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 대리. 여러분 근데 법정 대리는 쉽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대리의 법적 효과, 이러한 것들과 관련하여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리의 종류와 관련하여 여러분들 교재 181페이지 참고 내용을 보시면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구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하나 잘 넣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226번 문제는 권한의 대리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권한의 대리에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다. 임의 대리는 피대리관청 대리기관이라는 양 당사자 사이에 특히 피대리관청의 대리권 수여행위, 신임관계죠. 에 의하여 수여되어지는 대리를 말하고, 법정 대리는 간단해요. 법률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의 유고 시에 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리한다라는 거, 그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법정 대리가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적인 대리는 임의 대리를 의미한다. 여러분 당연히 O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을 보시면 법정 대리는 또 구분됩니다. 어떻게? 협의의 법정 대리. 여러분 협의의 법정 대리라는 건요, 협의의 법정 대리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상 대리권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 유고 시 경찰청 차장이 직무를 대리한다라는 건 대리권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협의의 법정 대리고, 지정 대리라는 것은 대리권자를 명확하게 정해놓은 게 아니고 지정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협의의 법정 대리는 일정한 법정 사유가 발생하면, 즉 경찰청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대리권이 경찰청 차장에게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O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시면 권한의 대리는
피대리자의 또는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여기까지도 맞아요. 자, 대리자가 피대리자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이 바로 현명주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의 명의로 자, 대리자의 명의.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행위는 대리자의 행위로서의 효과 아니고요. 피대리자의 행위로서의 효과죠. 그러니까 법적 효과의 기속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은 X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권한의 대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임의 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한 피대리관청이 대리자, 대리권을 받은 사람이죠. 대리자에 대한 지휘 감독이 가능합니다. 왜? 신임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법정 대리는요. 법정 대리는 피대리관청의 지휘 감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를 잘 구분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참고표의 내용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이 법정 대리는 위임 또는 위탁과 완전히 똑같은 게 아니고요. 일부 그 내용이 동일한 측면이 꽤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같은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27번 볼게요. 자,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죠. 자,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 자, 봅시다 여러분들.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여러분들 이 위임이라는 것은 보조기관, 하급관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그리고 위임이라는 성격 자체가 전부 위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를 이전한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X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 봅시다. 권한의 위임이 있게 되면 수임관청에게 권한이 이전된다. 맞죠, 여러분? 법적 효과의 기속 변경이 있게 되죠. 그래서 수임관청의 효과가 기속된다. 자,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맞아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피대리관청, 대리권 수여, 피대리관청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즉, 법적 효과의 기속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O입니까? X입니까? O죠. 아, 여러분들 너무 좋은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디귿 봅시다.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임의 대리에서는 복대리 인정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법정 대리에서는 복대리 인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법정 대리는 말 그대로 전부
대리도 가능한 겁니다. 법률의 규정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 보시면 임의 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죠. 그런데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이미 법정 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관청이 직무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휘감독상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 O.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상당히 좋은 문제예요. 권한의 대리, 권한의 위임,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 228번 봅시다. 자, 다시 훈령과 직무명령을 물어보고 있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 훈령과 직무명령의 구분. 여러분들 교재 183페이지에 참고 내용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론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거의 한 20분 걸리겠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효력에 아무 영향을 안 미치죠. 그런데 여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럼 정답 바로 나왔네요. 옳지 않은 거 1번. 맞죠 여러분? 다음 2번 보시면 직무명령, 상관이 상급공무원이 부하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특별한 자경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법률 유보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자, 훈령의 형식적 요건 세 가지가 있었죠. 권한이 있는 상급관청이 발할 것,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그리고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할 것, 아닐 것. 맞죠 여러분? 그래서 옵니다. 훈령은 일반, 추상, 개별, 구체 모두 발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2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훈령권, 직무명령권의 구분, 권한의 대리, 권한의 위임의 구분, 그리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 세 가지가 경찰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에서 대표적인 내용이고 그렇게만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다른 건 거의 안 나와요. 앞으로도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세 가지, 권한의 대리 위임, 훈령권, 직무, 명령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여러분들 이제 자신감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229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229번이 이제 경찰행정과 법, 경찰행정법에서 경찰조직법에 관련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봅시다. 경찰관청의 권한의 위임, 대리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죠. 가장 적절한 것. 자, 1번 볼까요? 권한의 위임은 주로 보조기관, 권한의 대리는 주로 하급관청이 상대방이 된다. X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권한의 위임은 주로는 하급관청이 많이 되고요. 권한의 대리는요. 여기서는 주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주로. 권한의 대리는 주로는 보조기관이 많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 볼까요? 권한의 위임으로 인한 사무처리. 권한의 위임. 자, 사무처리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 잘 보세요, 여러분들. 수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여러분, 수임자 부담이 원칙입니까? 이 경우 위임 및 위탁 기간은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시켜야 한다고 그랬죠.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따라서 여러분들 수임자 부담이 아니고요. 위임자 부담입니다. 여러분 이 지문은 어느 정도 응용이 필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 역시 X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문이죠. 여러분들 법령 조문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약간 변형시킨 거기 때문에 좋은 지문이에요. 자, 다음 여러분 3번 이거 보시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인데 사전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X입니다. 너무 쉽죠. 자, 다음 여러분 보기 4번 보시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피대리 관청은 임의 대리는 지휘감독 가능하다 그랬죠.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법정 대리는 임의 대리와는 다르게 복대리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피대리 관청은 지휘감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네요. 이 문제는요, 여러분 좋은 문제예요. 약간 헷갈릴 수 있고요. 종합적인 문제를 물어본과 동시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약간의 정리 또는 응용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번 19강 수업을 끝으로 경찰 행정과 법, 경찰 행정법 영역 중에 우리 실제 시험에 2-3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경찰 조직과법, 즉 경찰 조직법과 관련된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 20강 수업부터는 이제는 경찰 공무원과 법, 즉 경찰 조직의 구성원과 관련된 법이죠. 그래서 경찰 공무원과 법, 대표적으로 경찰 공무원법과 경찰 공무원법 예하의 다양한 시행령들, 경찰 공무원법은 법률이고,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경찰 공무원 징계령 등등등 경찰 공무원법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및 명령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19강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복습 꼭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20강 수업에서 경찰 공무원법 파트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20강 수업에서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